인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빼내라 끌어내라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그래요. 아유, 대통령 무죄 만드세요. 무죄 될 것 같으면 만들어 보시고요. 홍장원과 곽종근 핵심적인 도축이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탄핵해야 되고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메모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 짜증나네 진짜. 짜증내지 마시고. 아니 제가 변호사가 아니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변호사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일단 현재까지 스케줄상은 이번 주 13일이 마지막 일이 잡혀 있는데 탄핵 심판이 거기서 끝날지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도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변호사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진보 좌파 신사 안 할래 이수훈 변호사입니다. 시사를 왜 안 해요? 저 좋은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자유우파의 최전방 공격수, 영어로 걸레데이터 최진영 네, 변호사. 그렇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입니까? 진짜 탄핵 심판이 지금 뭐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5차, 6차 변론이 있었고,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변론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죠?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동안 계속 내란죄 프레임을 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특전사 병력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왔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조금 나가서 도끼로 문을 부숴라 덧붙여졌던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조금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의미 없는 이렇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다. 왜요? 예, 뭐 달라졌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 입장에서야 뭐 대통령이 요원이라고 불렀냐, 인원이라고 불렀냐, 사람이라고 불렀냐, 이게 뭐 다른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결국 끌어내는 대상이 안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뭐 국회의원인 것이고 150명과 의결 정족수의 의미는 결국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결국 끌어내야 될 대상이 국회의원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건 의미는 없고, 또 대통령이 뭐 인원이라는 말은 자신은 안 쓴다고 해놓고 몇 분 만에 그냥 계속 인원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정확히 들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얘기하라는 것이고, 본인이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판결문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1년 차에 배워야 될 게 아전인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변호사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첫 번째, 아다르고 어다르다. 인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빼내라 끌어내라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무슨 지시가 있었냐라고 했더니만 그때 대통령이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요원을 빼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득달같이 옆에 있던 김병주 의원께서, 나으리께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냐고 라고 다그치니까 예! 라고 하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법정에 와서 물었더니만 그 누가 전화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겁니까?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요원이었습니까? 인원이었습니까? 라고 정영식 재판장님이 직접 물으니까 그거 인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인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곽종훈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결정문의 핵심적인 증거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전인수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진영 변호사님은 대통령이 군인 빼내라는 거라 요원을 빼내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전인수입니까? 아니요, 뭐 그냥 그렇게 주장하죠. 뭐. 워낙 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방이 오가서 이게 원래 이제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한 것에 그 처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1시간 12분짜리입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해 봤습니다. 와. 37분 50초부터 38분 40초까지
이 관련 얘기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곽 전 사령관의 말을 일부러 곡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관한 전화는 46분 5초부터 47분 36초 사이에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전화 받은 시점이. 병력이 그 국회 한 도착할 때쯤이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통령 전화가 먼저였고 나중에 병력이 들어가 있을 때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서 밖으로 좀 빼내라. 그게 이제 요원이냐 인원이냐 국회의원이냐가 논란이 되는 거죠. 전혀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요.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정확히 팩트에 기초해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되고 김병주 의원이 이거 계엄 일어나자마자 물어보는데 뭐 팩트를 얼마나 알았겠어요. 저는 뭐 저 유튜브 자체는 법원에서도 뭐 별 증거로서 안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큰 뭐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결국 뭐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조기 대선에서 어떤 자기들의 역할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뭐 전혀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으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왜 민주당은 그렇게 그 검찰을 마귀와 악마화하면서 검수완박해서 조서를 경찰 조서처럼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죠? 그렇게 믿는 검찰 조서 능력을 왜 부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국민의힘은 검찰을 그렇게까지 믿더니 이제 왜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유 대통령 무죄 만드세요. 무죄 될 것 같으면 만들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내란죄 프레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이른바 메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원본이 없고 이건 사본이다. 또 한 가지는 싹 다 쓸어버리라는 말은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홍장원 전 1차장의 얘기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다.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말은 없었다. 자, 이것도 뭔가 좀 중요합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겁니까? 이 변호사께서. 이것도 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겠죠. 홍장원한테만 이런 지시를 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 부하들 데려다 놓고 5명이서 한조해가지고 체포하라고 하는 체포조를 만들어서 여의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증거를 폐기하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증거 폐기하면 자기들 더 처벌되는 거 봤잖아요. 증거 인멸한 걸로 해서 처벌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폐기 못합니다 해가지고 폐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체포하라고 하는 명단 자체가 다 압수수색이 돼버려가지고 홍장원이 말이 아무리 거짓말이에요 해도 여인영 방첩사령관 부하들이 다 진실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실수한 게 있죠. 대통령이 간첩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간첩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원식 의장도 간첩으로 본 거고 이재명 대표도 간첩으로 본 거고 한동훈 대표도 간첩으로 본 거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간첩으로 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 간첩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뭐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뭐 헌재는 홍장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안타깝게도 본인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본이 있고 그것을 이동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문 증거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국에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다?
그렇게 중요한 거를 본인이 생각했더니 이런 미친놈이 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쓰다가 왼손으로 받아 쓰다가 말아서 구겨서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와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좌관 1인에게 급하게 왼손으로 봐가지고 알기 어려우니 정서하라 지시해서 그 보좌관이 받아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난 2월 4일 5차 변론기일에 메모가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누구가 썼는지 얘기도 할 수 없다. 원본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원래 썼던 사람이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없고 거기다가 본인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검거자 명단이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검거자 명단이 아니고 검거 요청 명단이었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홍장원을 증거를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이 핵심적인 증언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핵했던 핵심적인 도축이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탄핵해야 되고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뭐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뭐 일단 뭐 홍장원 씨의 말이 전문 증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아니 메모. 그 메모를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모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헐. 중요하지 않다. 홍장원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어요. 아, 좀 짜증나네 진짜로. 짜증내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아니 제가 변호사가 아니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변호사하면서 그냥 뭐라고 안 하는데 듣고 있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가 전문 증거입니까? 다 듣는데 홍장원이가 윤석열이한테 전화를 받아서 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조직이나 예산 다 주자 싹 다 잡아들여 이거 들은 게 어떻게 전문 증거예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니 메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직접 들었다고요. 메모가 왜 필요합니까? 메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진술로도 증거가 끝나는 거예요. 홍장원의 진술, 그렇죠. 메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 왔잖아요. 선배님 위치 추적 좀 도와주십시오. 그 위치 추적 요청했다라고 여인영이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을 왜 합니까? 우원식 의장이 위치 추적을 왜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치 추적을 왜 합니까? 한동훈 대표 위치 추적 왜 합니까? 체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포 안 하려고 했다면 위치 추적은 했는데요. 체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을 못 대잖아요. 근데 메모는 일단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들었기 때문에 메모는 정황 증거고 좀 더 진술을 보강해주는 증거일 뿐이지 이 메모가 나중에 썼던 당시 들을 때 썼던 아니면 들을 때 썼던 거 버리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다시 썼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진술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이유가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엄을 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 있는 두 번의 그 탄핵 심판 심리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탄핵 심판하는데 문제가 없을 건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주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의문점들, 의혹들 짚어봤는데요. 두 분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한 줄 평을 좀 남겨주시죠. 먼저 할까요? 네. 이 시점이라고 하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법정에서 정말 반대 신문권을 통해서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 형사재판 후 탄핵 한마디로 헌법재판보다 형사재판, 내란죄에 관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너무 빠르게 과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절차를 중단시키고 형사재판 절차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우리 알다시피 부지하 세월이잖아요, 이게. 언제 그걸 끝날지 모르는 6개월에 거고. 끝나요? 구속기간 6개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1심인 거고 형사재판이라는 건 어쩔 수 최종적으로 없죠. 대법원까지 가서 형사재판 일주일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3회 하시죠. 그렇게라도 빨리 끝내고 해야죠. 예. 어쨌든 뭐 한 말씀 이렇게 하시고.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참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좀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로 좀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